바이오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배 튀기를 원하잖아. 10배 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회사가 있어. 후속 주자로 오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라고. 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대학교 홍보대사 출신으로 현재 바이오 회사에 재직 중인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 바이오 회사를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산 주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분들의 주식은 뭐 갖고 있으면 대충 뭐 이유를 알고 있어 혹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매출이 없거나 되게 작은 업체를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자기가. 그러면 1억씩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한 10개 업체를 그냥 뿌려 놓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중에 한 개만 돼도 10배는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이오는 10배는 상승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본전치기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드를 가지고 분산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동일하게 1억. 그러면 그 10개를 선택하는 기준은 뭔 것 같아? 아름아름 소문이 가장 무섭고도 네. 좋은 정보잖아. 매출액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 나름의 그분들의 기준을 들어본 거는 있어. 테마주를 많이 그러니까 뭐 어떤 가져가는 것 같아요. 테마로 가? 정부의 도움을 받냐 안 받냐도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수님들이나 그 CEO의 이력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있으셨는지, 아니면 정부에 연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가 어떤 회사가 들어왔는지도 많이 보고, 왜냐면 이게 기술력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서 mRNA가 되게 붐이었잖아요. 근데 mRNA를 연구하셨던 전문가들조차 단백질 의약품이든지 바이럴 벡터 의약품이든지 그런 분야는 잘 모르세요. 그쪽 분야만 아시기 때문에 그 기술을 다 이해하고 투자를 한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EO의 이력이나 정부랑 얼마나 관계가 돼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 십자, 네. 동근당, 광동제약, 한미약품, 대용제약, 보령, 제일약품 코스피 기준의 2023년 상반기 누적 매출 탑 10 회사인데 삼바가 있다고 했으니까 삼바를 제외하고 1억 있다 네. 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 두 개 회사로 나눠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셀트리온. 첫 번째 회사는 첫 번째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저는 5천만 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유한양행 5천만 원. 너무 그냥 매출액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랑 유한양행은 워낙 신뢰가 일단 첫 번째로 있는 회사고, 신뢰의 기준은 뭘로 잡는 거야? 결국엔 매출이죠. 매출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임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임상을 다시 시작하고, 최근에 이제 찌라시로 듣기로는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가서 영업을 뛰신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제가 서정진 회장 책을 봤었을 때도 되게 그런 영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본인이 직접 가서 그게 직급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영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서정진 회장이 그렇게 계속하면 셀트리온한테 제2의 또 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셀트리온에 5천만 원. 그러면 셀트리온의 기준은 CEO 파워. CEO 파워. 두 번째는 매출. 그러면 나머지 이제 또 5천만 원을 태우려고 하는 유한양행은 유한양행은 배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의 배분을. 제가 유한양행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제약업계도 지금 평정하고 있고, 사실은 케미컬 의약품이든 바이오 의약품 두 개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는 거야? 네, 다 유한양행은? 하고 있고, 사실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기반이 너무 탄탄해요. 사실은 망할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5천만 원을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컬만 봤었을 때 매출도 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에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한양행은 재무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지. 네, 너무 탄탄해요. 몰빵이 안 돼 있으니까 망할 위험이 좀 적겠지 아무래도.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빵으로, 셀트리온은 조금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매출액 탑 10만 얘기했잖아. 바이오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배 튀기를 원하잖아. 네. 10배 튀기를 원하잖아. 네. 10배 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회사가 있어. 언급되지 않은 회사 중에서. 이거는 되게 근데 조심스러운데. 아니 이거 보고 누가 투자하진 않을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 섹터는 말하고 싶은데. 아니 회사를 말해야지. 회사는 조금
근데 아직 상장을 안 해서 이거는 KOTC가 짱이지 무조건. 카카오를 샀었어야 되는 그때. 잠시만요. 유닛의 후속 주자로 오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라고. 프로메테우스? 네, 메테우스일 거예요. 약간 프로메테우스 영화였어. 그런데 실제 기업 이름은 뭐야? 왜 이렇게 뭔가 프로 머시기였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네가 진짜 안 샀다는 게 증명이 되는구나. 이게 프로메디우스. 프로메디우스. 네, 프로메디우스. 그래도 비싸게 왔네. 이 회사가 어쨌든 루닛이랑 똑같이 AI 기반으로 해서, 루닛은 항암을 좀 목적으로 했으면 여기는 골관절염 을 조금 주력으로 해서 디텍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그리고 의사들한테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암을 걸리는 환자들보다 골관절염에 걸리는 환자들이 훨씬 많고, 지금 노령화가 점점 더 되고 있잖아요. 노령 되신 분들 중에서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보다는 골관절염이나 이런 진단을 빨리 못 받아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거나 조금 더 이게 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프로메테우스 이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거래 정지나 상패가 많은 곳이 바이오 쪽이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이거? 기다림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바이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업계 그리고 다른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롱텀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한 번 투자를 하면 그래도 한 5년, 10년 정도, 어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투자자분들은 빨리 엑시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신약하는 회사들은 개발을 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 중간에 엑시트를 해버리면 그 회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없게 되고, 돈이 없으면 개발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굴레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모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연과학의 좀 부재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연과학에 올인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폄하하지 않고 리스펙 해주거든요, 해외에서는. 근데 국내에서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과학에 더라도 공학을 붙여서 나중에 졸업을 하시지 않나, 이런 좀 생각에 조금 신약 개발이 조금 더디지 않나 라고 요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임상 1상을 들어갔네, 2상을 들어갔네, 3상을 들어갔네 네. 하잖아. 1상, 2상, 3상의 차이가 어떤 거가 있는 거야? 임상 환자 숫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건강한 사람을 타겟으로, 임상 2상부터는 한 200명이 조금 넘어가요. 2상은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안 건강한 사람? 이거는 아픈 사람들, 약간 이제 그때부터 좀 타겟화하기 시작해요. 임상 2상부터는. 그리고 임상 3상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사실은 임상 1상이나 2상이나 3상이나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 들어갔었을 때 안정한지 그런 거를 좀 주로 보는 것 같고, 2상, 3상은 유효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이것을 먹었었을 때, 백신이나 이런 주사제로 맞았었을 때 아픈 게 나았는지 타겟화해서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딱 나왔어. 2상을 통과했습니다 정도 되면은 일반인이 받아들였을 때 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임상 2상에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잘 되고 있다 하면 한 60%, 70% 정도 이거는 신약 갈 수도 있겠는데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상에서 빠그라지는 경우 좀 많이 봤어 근데? 잘은 못 봤어요, 사실은. 홍보를 안 해서 이게 없어진 걸 수도 있고, 임상 3상까지 왔으면 거의 대부분 성공하기 때문에 사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기준을 어느 정도 3상으로 약간 네, 본다. 저는 임상 3상에서 봐요. 몇 개 사야 되나? 주식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장고 끝에 출연을 했잖아. 원래 네. 좀 고민이 좀 많았었잖아. 그래서 네. 주식 얘기만 해서 너무 좀 빡친 건 아닌가. 고민을 했었던 이유는 뭐고, 네.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야? 제가 형 채널을 되게 오래 전부터 봤었죠. 사실 형을 알게 된 거는 유튜브 때문에 처음에 알게 됐었죠. 그때 구독자가 한 400명 400명이 아마 안 됐었을 거였어요. 카이스트 브이로그를 뭐 때문에 쳤는지 모르겠는데, 형께 제일 첫 번째로 뜨진 않았어요, 확실히. 그때 되게 잘생긴 사람이 한번 첫 번째로 뜨고, 그 다음에 나 그게 난 줄.
그 다음에 좀 이런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를 얻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 형이랑 하면 되게 형이 잘 만져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할 건데? 네. 그래서 형 믿고 이제 나온 거죠. 아, 네. 통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느껴보고. 예전부터 느껴지면 항상 이렇게 막 웃는 인상이잖아요. 이목구비는 바꿀 수 있어도 얼굴에서 주는 느낌은 나는 못 바꾼다고 보거든. 웃지 않는 분들은 뭉쳐있기 때문에 딱딱해 보이는 수가 있는데 얼굴에서 되게 이 서글서글한 게 좀 느껴져. 되게 원래부터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유들유들했었어. 중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안 웃니? 왜 이렇게 맨날 울상이야? 그래서 매번 좀 고민을 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런데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안 웃어? 이렇게 딱 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좀 웃는 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왜냐면 거울을 봤었을 때 뭔가 침울한 인상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 너의 모습을 예,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침 루틴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나게라고 매번 한 10번을 말하고 가거든요.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신나게. 네,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나 지금 있는데 그렇게 봤어. 이게 영상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입을 많이 벌리는 말을 하면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들어서 저는 이게 대학교 때부터 계속 이게 신나게 하고 나왔어요. 늘.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예전에 너의 그 딱딱했다는 표정이 좀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 네. 지금 진짜로 효과를 발휘한 거네. 그러면 조금 입꼬리가 조금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인상도 좀 좋아지면서 조금 인기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대학교 때 모델도 했잖아. 홍보 모델도 했잖아. 근데 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따가 물어볼 건데 좀 어떻게 조금 인기 좀 있었나?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니 아까 주식 얘기할 때보다 훨씬 긴장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아니 이게 뭔가 이게 고백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고백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쪽지나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세요. 되게 특이한 이력을 봤었어. 이름만 들어도 홀리한 목사님 아들이잖아. 내 여친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 딱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오빠 우리 집 비었어. 네. 교회를 가는 거야? 여친네 집을 가는 거야?